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신문 Y타임스 뉴스의 주복일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 산사댐이 붕괴 초입기에 몰렸습니다. 한 달 반 넘게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세계 최대인 중국 산사댐의 수위가 한계 수치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 산사댐의 정상 한계 수위는 175m인데 25일이면은 170m에 도달해 가지고 한계 수위인 175m에 불과 5m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붕괴 초입기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측은 청구이하 장강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예측이기 때문에 허투루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일 날 이 산사댐의 수위가 164.4m였는데 매일 최소 1m 이상씩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최대 방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당 6만 1,000 입방미터 그리고 1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양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 그러면 29일경에는 산사댐 범람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사댐 인근에 있는 엄청난 저수량을 자랑하는 호수죠. 둥팅호, 포양호 이미 물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산샤댐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 산샤댐 방류로 양쯔강 중하류는 물폭탄을 맞았죠. 이 후베이성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도로가 갈라지고 하천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지류인 추어강의 제방 2곳을 폭파했고요. 양쯔강 하류 안우이성은 성문 2곳을 아예 폐쇄를 할 정도입니다. 자, 뉴스 어객입니다. 이 뉴스 어객은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6월 29일 날 중국 100년 만에 홍수, 산샤댐 붕괴된다면 이런 뉴스 쪽의 기사를 통해서 이 산샤댐이 이미 뒤틀려 있고 안정성 훼손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라고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신문은 만약 산샤댐이 붕괴된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철저하게 이 산샤댐 관리를 잘해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산샤댐에 대한 위기감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문이 경고한 그대로 지금 세계 최대의 산샤댐이 붕괴 위기에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젠 아예 중국 언론조차도 중국 장강 그러니까 창장 유역에 쏟아진 초대형 폭우로 인해서 세계 최대 댐 산샤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산샤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붕괴설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20일 날 19일 오후 8시부터 유입량이 초당 4만 6천 톤으로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는 것은 이 중국 남부의 안우이성 당국이 불어나는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장강 하류의 추어강댐 인근에 2개 제방을 폭파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댐의 폭파는 이 장강 유역에 1998년 발생한 대홍수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3,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 장강 하류 유역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댐 부근에 있는 이 둑을 폭파한 거죠. 이 관영신화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433개의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고요. 장강과 황허상류, 주장유역, 타이후, 퉁팅호, 포양호 이 수위는 이미 한계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21일부터 23일까지 스촨성 분지하고 산시성 남부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황하이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미 6월 11일에 화이어 전역에 8차례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초대형 폭우가 덮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황허 상류에서는 지난 20일 저녁부터 올해 들어 2번째 홍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깐수성 란저우 부근 황허 수위는
지난 20일 이미 경계수위에 도달했고요. 부근 해상 운송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사댐이 범람해서 붕괴되기라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산사댐 붕괴로 터져나온 물로 주변에 수많은 도시와 농촌이 수몰될 겁니다. 대도시 들어볼까요? 상하이, 난징, 수저 이런 동부 대도시를 직접 덮치게 될 거고요. 이와 함께 양지강이 지나가는 안후이, 짱시, 강서지구라고 그러죠. 저장, 절강성, 짱수, 강소성 이런 곡창지대가 매몰돼 가지고 중국은 곧바로 식량난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약 4억에서 6억 정도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 산사댐 붕괴로 인해 가지고 양쯔강 하류에 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친산에 7기, 또 핑자산에 2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만약 중국 중서부의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생기게 되면 편서풍을 타고 3일 안에 그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반도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산사댐 붕괴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극도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지금 전시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사댐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상류에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제방을 추가로 폭파해가지고 물길을 여러 갈래로 내려가게 할 겁니다. 또 현재 수문 7개를 열어서 사실상 최대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샤댐 수문을 하류의 수모를 예상하고서라도 아예 7개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최대치를 넘어서 완전 방류해가지고 시간을 더 끄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가 그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그칠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계속해서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